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로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은 휴가와 연봉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휴가는 캐나다 기준이지만 이직은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먼저 회사가 직원에게 법적으로 줘야 하는 휴가 기간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년 이하면 최소 휴가 2주를 받아야 하고요. 5년 이상이면 3주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도 저도 비슷한 직군인데 IT 직군에서 휴가 2주 주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3주부터 시작하고요. 경력이 10년 되면 4주 정도 돼요. 그래서 근무 시간보다 초과해서 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하면 급여의 1.5배를 더 받게 되는데 대부분 회사는 급여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편이죠. 병가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지금의 회사는 병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식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엑스트라 베케이션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쓸 수 있는 휴가를 따로 줘요. 대략 5일에서 뭐 많으면은 2주 정도 주는 회사도 있고요. 물론 회사마다 분위기는 다른데 아이가 아프거나 제가 아프면 이 휴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재택근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휴가에 붙여 쓰거나 제 경우에는 뭐 간단한 수술을 받고 휴식이 필요했을 때 썼어요. 지금 회사는 캐나다 지역에 오피스가 있어서 다른 주는 공휴일인데 온타리오 주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플로팅 할리데이라고 하루 휴가를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유급 휴가, 그러니까 페이드 베케이션으로는 최소 3주 이상, 제 경우는 4주가 되겠죠. 저희 팀 보면 대부분 휴가를 몰아서 씁니다. 그래서 특히 IT 쪽은 이민자도 굉장히 많아서 자기네 나라에 다녀오는 일도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간 고려해서 장기 휴가를 쓰는 분위기예요. 연봉, 보너스, 휴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식데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남은 휴가가 다 누적되는 건 아니라서 이때 캐리오버 되는 날짜는 며칠까지 가능한지, 이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받는지. 저희 회사는 4월이거든요. 그래서 내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택근무나 자유시간제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어떤 상사와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저는 3월 중순부터 쭉 자택근무를 하는 중이고요. 즉 온타리오주는 아이가 학교를 9월부터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자택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와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일단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자택근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거나 눈치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직장은 정말 마음에 들지만 그렇다고 평생 직장은 아니거든요. 캐나다 회사는 사람 자르는 건 순식간이라서 아무리 오래 일해도 다음날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이직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세 가지를 공유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1번인데요. 일단 제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해줍니다. 다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일 자체가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은 적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볼 때는 그렇겠죠? 그래서 러닝 커브라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일을 해주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연봉을 받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일이고 봉사가 아니라서 결국에는 제 능력에 맞는 연봉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돈으로 새로 배우는 일도 없고 지금 뭐 하는 거지? 봉사는 보람이라도 느끼는데 이게 나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지쳐요. 이직을 하면 인간관계도 새로 해야 하고 일도 익숙치 않고 처음엔 성과도 보여줘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다른 사람의 방식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쳐가는 것보다 이직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봉. 이 한 회사에 있을 때 연봉 상승률은 정말 적거든요. 이직할 때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협상해서 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감도 생기고요. 중간에 연봉 상승이 적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게 저에게 맞는 연봉이 결국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과 같은 생각이 들면 다른 회사에 지원만 해보세요. 보통 초반에 HR에 있는 분이랑 전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연봉도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연봉이랑 보너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의 샐러리 레인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회사에서 이 정도 연차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인디드에 가끔 샐러리가 나오기도 해요. 그걸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대충 현재 받는 연봉이 맞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직 자체를 목표로 가지는 것보다 회사는 어떤 인력이 어떤 분야로 필요한지 이렇게 파악하는 정도로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걸도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고요. 오히려 지금 회사에 대한 좋은 점도 다시 보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고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회사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